놈은 23년 전 살인을 그대로 따라했어. 살릴 수 있는 사람 모른 척하면 죽이는 거랑 뭐가 달라? 안녕? 엄마가 연쇄 살인마다. 그런데 경찰인 아들이 그 엄마와 공조를 한다. 이 한 문장만 들어도 우리는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이런 설정이 가능하지? 그 아들은 어떤 감정으로 엄마와 마주할까? 엄마는 정말 수사를 도와줄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을 파는 걸까?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은 바로 이 충격적인 질문들을 한꺼번에 던지며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이 드라마 속에서 숨은 의미와 디테일을 깊게 해석하고 싶으시다면 한 바바라 테레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함께 끝까지 따라가 보시죠. 정희 씨는 교도소 독방에서 조용히 커피를 내립니다. 쇠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빛은 희미하고 공간은 차갑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느리고 단정합니다. 원두를 갈고 뜨거운 물을 붓고 향을 즐기는 듯 천천히 내려 마시는 모습은 감옥이라는 공간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얼굴은 특별합니다. 화장으로 가려지지 않은 피부 위에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기미, 검버섯, 굴곡진 피부결, 마치 한 인간이 살아온 시간이 얼굴 위에 새겨진 지도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일상 묘사가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몸은 갇혀 있어도 마음은 자유롭고 시간은 내가 조율한다는 자신감이 커피 내리는 리듬에 스며 있습니다. 이 장면은 앞으로의 수사 공조에서 그녀가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를 미리 보여줍니다. 경찰이 아무리 규칙을 세워도 결국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은 정희 씨이 될 수 있다는 걸 암시합니다. 정희 씨는 편지를 보냅니다. 수신이는 최중호.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들을 통해서만 수사에 협조하겠다. 짧은 문장, 단호한 조건. 하지만 그 안에는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왜 하필 아들일까요? 첫째, 가장 취약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차수열은 피해자의 아들이자 경찰입니다. 그는 감정과 의무 사이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희 씨는 이 약점을 찌르려는 겁니다. 둘째, 모성과 속죄가 뒤엉킨 심리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들을 직접 보며 그 눈 속에서 자신의 죄를 다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일종의 권력 행사입니다. 셋째, 과거의 재현입니다. 23년 전에도 그녀는 협상을 통해 원하는 걸 얻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방법을 반복하려는 것이죠. 결국 이 조건은 단순히 수사의 방법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무기를 공식적으로 수사 안으로 끌어들이는 장치입니다. 정희신이 돕기로 했다. 이 사건. 나한테 뭐라고요? 나한테 누굴 만나라고. 지금 문자 보면 앞으로 피해자 계속 나와. 대한민국 경찰이 너 혼자냐? 악마를 만나서 편해지는 사람은 없어. 정희 신이 호송될 때 들려오는 쇠사슬 소리는 보는 이의 긴장감을 한껏 끌어올립니다. 차가운 금속 소리가 법정 복도를 울립니다. 겉으로 그녀는 죄수입니다. 손발은 묶여있고 경찰의 감시 아래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입을 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침묵조차 대화의 주도권을 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말의 속도, 첫 마디를 꺼내는 순간 눈빛의 체류 시간이 모두 협상의 무기가 됩니다. 이 장면은 앞으로도 반복될 패턴을 예고합니다. 겉으로는 약자지만 실제로는 상황을 장악하는 자. 정희 씨는 몸은 갇혀 있어도 언어로는 누구보다 자유롭습니다. 참, 정희 씨의 예리한 눈빛 보셨나요? 차수열이 어머니와 처음 마주하는 순간 공기는 얼어붙습니다. 정희 씨의 시선은 곧장 그의 손가락으로 향합니다. 반지는 없지만 분명히 끼웠다 뺀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정희 씨는 짧게 말합니다. 결혼했구나. 이 짧은 대사가 수열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는 경찰로서 사건을 마주하려 하지만 어머니는 단번에 그를 아들로 끌어내립니다. 수열이 결혼 사실을 숨기려는 이유도 중요합니다. 그는 자신이 부모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이를 죽이는 엄마는 엄마가 아니다 라는 그의 신념은 곧 나는 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는가 라는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이 장면은 그 두려움
무서움을 정면으로 드러냅니다. 정희신이 사건 현장을 둘러보는 동안 그녀는 마치 현장 전체를 흡수하듯 관찰합니다. 시선은 일정하고 보폭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차수열은 그 미소를 보고 섬뜩함을 느낍니다. 엄마가 이 상황을 즐기는 건가? 라는 의심이 스칩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단순한 쾌감이 아니라 집중과 몰입에서 나오는 표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단순히 흉내를 낸 범행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철학과 습관까지 꿰뚫고 있습니다. 진짜는 다르다라는 그녀의 말은 바로 그 차이를 가리킵니다. 이 장면은 앞으로 진범이 더 치밀하게 모방하려 들 것임을 예고합니다. 정희신의 눈을 의심한 범인은 이제 단순 모방을 넘어 모방을 한 번 더 덧칠하는 방식으로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 중요한 문서가 외부로 흘러나갔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팀은 충격에 빠집니다. 이 장면은 범죄가 단순히 외부의 팬덤이나 모방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누군가 내부에서 정보를 흘렸고 그 틈이 지금의 사태로 이어진 것입니다. 차수열에게는 더 큰 충격입니다. 어쩌면 자신 역시 조직 안에서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가 팀의 일원인가? 아니면 단지 사마귀의 아들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작년인가 여기로 찾아왔었어요. 뭐야 이 새끼? 당신 엄마 어땠어? 어떤 분이었어? 내가 말해주면 김태석 씨 어디 있는지 말해줄 거예요? 서구한 그 자식이 열어야 될 거 아니야. 서구한 여기 없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서구환은 누구일까요? 서구환은 정희신을 흉내냈지만 결정적 순간마다 말이 막히고 디테일이 허술합니다. 그는 결국 차수열과 아내 정연까지 언급하며 협박을 시도합니다. 이때 정희신의 눈빛은 차갑게 바뀝니다. 그녀는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대사는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공공의 안전을 지키려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들을 향한 본능적 보호에서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 정희신이 여전히 위험한 동시에 여전히 엄마라는 사실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정희신은 결국 서구환의 목을 조릅니다. 손가락 관절이 힘으로 굽고 그의 호흡은 끊어질 듯 위태롭습니다. 경찰들이 뜯어 말리지 않았다면 서구환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장면은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정희신은 여전히 범죄자이며 경찰의 파트너라기보다는 위험한 폭발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에는 아들을 지키려는 모성도 섞여 있습니다. 차수열은 이 장면을 보며 더 큰 불안을 느낍니다. 세상 모두가 죽었다고 알고 있는 정신은 그 여자 우리 돕는 거 아닙니다. 이용하는 거예요. 수사 중 결국 발견된 세탁기 속의 김태환, 차수열이 직접 문을 열고 김태환을 끌어냅니다. 김태환은 서구환의 이북형입니다. 습기와 회전의 잔여 흔적이 남아있는 그 공간은 소름 끼칠 만큼 비인간적입니다. 범인은 사람을 한 인간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지워야 할 흔적으로 취급합니다. 세탁은 더러움을 씻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삭제하려는 시도입니다. 차수열은 이 순간 스스로 다짐합니다. 나는 엄마처럼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나는 살린다. 이 장면은 그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듯합니다. 그럼 차수열은 어떤 경찰일까요? 차수열은 평소에는 규정을 철저히 따릅니다. 감정을 숨기고 형식적 언어로만 말하려 합니다. 그러나 위기 순간에는 주저하지 않고 몸을 던져 사람을 살립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정의감이 아니라 속죄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살려야 내가 산다. 그는 엄마를 닮지 않기 위해 오히려 더 치열하게 자기 자신을 옥죄하며 살아갑니다. 거울을 무슨 4DX로 깔았네. 우리한테 보내는 메시지겠지. TV 뉴스 봤다. 또 네 엄마 만난 거 아니지? 이정현, 걔도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니? 이제 3화를 기다리며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봅시다. 첫째, 진범은 단순히 흉내가 아니라 흉내를 흉내내는 방식으로 한 단계 더 꼬아 경찰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둘째, 차수열의 아내 정연이 본격적으로 법인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정희씨는 또 다른 조건을 내세우며 현장 참여나 외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대가로 더 큰 위험이 따라올 수 있겠죠. 넷째, 차수열은 규정을 지킬지 가족을 지킬지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첫 번째 살인
그걸 서구환이 어떻게 알아? 그리고 여기 영번이요. 번호만 붙어있고 아무 자료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이 번호 붙여놨을까요? 사마귀, 이 드라마의 진짜 무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두려움과 욕망입니다. 커피 한 잔, 반지 자국, 세탁기 속의 남자 같은 작은 디테일들이 단순한 장치가 아니라 인물의 심리를 꿰뚫는 칼날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마의 결정적인 장면을 깊이 해석하며 진범의 의도를 끝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